위스키를 많이 접하지 않으신 분들 선물 드릴 때는 더 피트 계열 위스키를 많이 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3개 제품을 드셔보시고, 안녕하세요. 위스키와 안주를 소개하는 시간, 위안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위스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본인의 입맛을 찾아가고 또 어떤 위스키를 구매해서 드시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전반적으로 구하기 쉬운 위스키들 위주로 세부적인 내용은 빼고 큰 틀에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위스키 같은 경우는 크게 2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제 손을 기준으로 좌측에 보이는 싱글 몰트 위스키, 보리만 가지고 만들어진 위스키고요. 우측에 보이는 여러 가지 곡물이 섞인 위스키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보이는 이 미국에서 만든 위스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버번 위스키라고 부르고요. 가장 큰 특징으로는 원재료의 옥수수가 51% 이상 포함이 되어야 하고 알코올 도수가 40도 이상이어야 하면서 숙성할 때는 반드시 새 오크통을 내부를 태운 후에 숙성을 해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것은 여러 가지 위스키 원액을 섞은 블렌디드 위스키라고 하고요. 여기 보이는 이 제임슨 같은 경우는 아일랜드 지방에서 나오는 아이리쉬 위스키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스코틀랜드에서 제작을 하는 스카치 위스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교적 이 블렌디드 위스키는 캐릭터가 약하고 부드러운 특징이 있고요. 이 버번 위스키 같은 경우는 새 오크통에 숙성을 하다 보니 바닐라나 단맛이 강하고 캐릭터가 좀 거칠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싱글 몰트 같은 경우는 각각의 술이 가지는 특징이 굉장히 또렷하게 표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우선 위스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마셔야 될지 망설여질 텐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진빔과 제임슨을 드셔보시길 추천을 드려요. 이유는 먼저 접근성이 좋고요. 진빔 같은 경우는 편의점에서도 8,000원대에 구매가 가능하시고, 제임슨도 편의점 기준으로도 10,000원 초반대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대형 마트에 가면 더 저렴하겠죠. 이 2가지 위스키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 진빔 같은 경우는 버번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제임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드럽고 큰 특징 없이 무난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를 드셔보시고 만약에 본인이 이 진빔 위스키가 더 입맛에 맞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다음으로 잭 다니엘을 드셔보시길 추천드려요. 잭 다니엘도 가격대가 마트 기준으로 30,000원대로 굉장히 부담없는 가격이고요. 2013년도부터 테네시 위스키라는 별도의 구분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버번 위스키와 굉장히 유사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빔 다음으로 잭 다니엘을 드셔보시고 잭 다니엘도 입에 맞으신다 라고 하면 이 버팔로 트레이스를 추천드립니다. 버팔로 트레이스 같은 경우도 대형마트 기준으로 40,000원대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보통 흔히 우리가 부르는 버번 3대장이 버팔로 트레이스와 와일드 터키 그리고 메이커스 마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부드럽다고 표현이 되는 위스키입니다. 버팔로 트레이스까지 입에 맞으셨다면 그 다음으로는 메이커스 마크와 와일드 터키를 드셔보시면 되겠고요. 그 뒤로는 본인의 입맛을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아요. 만약에 버팔로 트레이스가 제일 맞으신다라고 하면 상위 버전인 블랑톤을 드시면 될 테고, 메이커스 마크가 입에 맞으시면 노크릭이나 부커스 같은 그런 라인으로 더 확장시키면 될 것 같고요. 와일드 터키가 입에 맞으시면 러셀이나 이런 각자 그 증류소에서 나오는 더 상위 버전의 술들을 드셔보시면 점점 더 본인의 입맛을 찾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면으로는 만약에 드셨을 때 이 제임슨이 입에 맞으셨다 라고 하시면 버번 쪽은 너무 캐릭터가 강해서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그때는 제임슨 다음으로 무난한 종류의 위스키인 발렌타인 12년과 이 시바스 리갈 12년을 드셔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 2가지 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둘 다 무난하지만 시바스 리갈 같은 경우는 소독약 냄새라고 하는 그 피트의 향이 섞여 있지 않고요. 굉장히 달달하고 꽃향이 나고 화사한 느낌이라면 이 발렌타인 12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난하고 밸런스가 잘 잡혀 있지만 그 특유의 그 피트의 스모키함이 살짝 느껴지는 그런 술입니다. 이 피트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호불호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 발렌타인을 드셨는데 입에 안 맞으셨다 라고 생각하시면 피트가 들어간 계열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2가지를 드시고 이 시바스 리갈이 입에 맞으셨다면 그 다음으로는 싱글 몰트인 글렌리벳을 추천드릴게요. 이 글렌리벳 12년 같은 경우는 주류 전문점 기준으로 10만원 언더에서 구매 가능하시고요. 남대문 기준으로는 6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한 가격대가 괜찮은 싱글 몰트 중에 하나고요. 이 시바스 리갈의 원료 중에 하나인 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캐릭터가 유사하고 글렌리벳도 화사한 꿀향, 달달한 맛, 그리고 부드러운 느낌이고요. 유사한 제품으로는 글렌피딕 12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바스 리갈이 마음에 드셨을 때는 이 글렌리벳으로 싱글몰트를 입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 발렌타인 12년이 더 입에 맞았다면 다음으로는 조니워커 블랙라벨을 추천드릴게요. 조니워커 블랙라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밸런스가 좋지만 발렌타인 12년 숙성보다는 조금 더 피트 향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발렌타인 12년이 시바스 리갈보다 괜찮으신 분은 조니워커 블랙을 드셔보시고, 그 다음으로 여기 탈리스커 10년을 드셔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탈리스커 10년 숙성 같은 경우는 피트 위스키 입문으로 가장 추천되는 제품이고요. 피트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피트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지만 피트가 잘 맞으시는 분들은 피트 향을 크게 강하게 느끼지 않을 만큼 피트에 처음 입문하시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렌타인과 조니워커 블랙과 탈리스커를 드셔보셨을 때 세 개 다 입에 맞으셨다면 피트 계열의 싱글 몰트로 본인의 입맛을 찾아가시면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블렌디드 위스키 같은 경우는 고숙성 제품들이 비슷한 네이밍으로 출시가 되는데 시바스 리갈 같은 경우만 21년 숙성 제품이 이름이 로열 살루트로 표기돼 가지고 나오는 거 참고 부탁드립니다. 위스키를 많이 접하지 않으신 분들께도 선물 드릴 때는 이런 싱글 몰트 종류보다는 이 발렌타인이나 시바스 리갈 또는 로열 살루트 그리고 이 조니워커 이쪽 계열로 선물을 하시면 더 무난하게 선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으로 싱글 몰트 제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싱글 몰트는 두 가지로 피트 계열과 피트가 아닌 계열로 나눌 수 있겠고요. 싱글 몰트를 처음 드셔보셨을 때 탈리스커가 마음에 드셨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다음으로 이 라프로익을 드셔보시길 추천드려요. 라프로익 같은 경우는 알코올 도수도 48도고 피트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캐릭터가 확실하고요. 만약에 라프로이까지 입맛에 맞으신다면 아드백이나 라가블린 이런 쪽으로 확장을 해서 더 피트 계열 위스키를 많이 접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싱글몰트 위스키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다 있기 때문에 라프로이만 해도 커터 캐스크 제품이 남대문 기준으로 8만원대에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가급적이면 잔술로 먼저 드셔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점점 다른 제품들을 드실 땐 가격대가 더 높아질 텐데요. 그때도 잔술로 꼭 한번 드셔보시고 바트를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글렌리벳이 입에 맞으셨던 분들은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건 이 발베니 12년 더블우드인데요. 굉장히 무난하고 다만 글렌리벳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꿀 같은 단맛은 조금 떨어지지만 프루티함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일의 산미나 이런 것들을 느끼기에는 글렌리벳보다 더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발베니 말고도 글렌리벳과 굉장히 유사한 글렌피딕 12년 숙성이나 15년 숙성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발베니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음으로는 이 쉐리 쪽의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난 글렌 드로낙을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가격대가 이제 남대문 기준 글렌리벳이 6만원대, 발베니가 8만원, 그리고 글렌 드로낙이 7만원 뭐 이 정도 가격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3개 제품을 드셔보시고 다 괜찮았다 라고 생각되시면 그 뒤로는 선택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글렌 모렌지도 있고요, 달모어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도 벤리약이나 맥켈란, 글렌 알라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렇게 발베니와 글렌 드로낙으로 싱글몰트를 입문하시고 나서는 어느 정도 본인의 입맛을 찾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쉐리 계열 위스키는 굉장히 유명한 게 많기 때문에 드셔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뭐 캐스크가 다른 버번이나 소테른 캐스크라든지 포트와인 캐스크라도 제 기준으로는 그렇게 크게 벗어나는 맛은 아닙니다. 다만 이 쉐리를 드시다가 피트를 드시면 여기는 정말 극명하게 취향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피트 같은 경우는 조니워커 블랙부터 시작해서 입맛에 맞는지를 알아보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럼 무난한 싱글몰트 위스키들이 입에 맞으신다면 피트 계열이 아닌 위스키를 하나씩 드셔보시면서 본인이 더 선호하는 맛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금전적인 여유가 좀 있으시면 글렌리벳이나 발베니 또는 글렌 드로낙으로 싱글몰트를 바로 입문하셔도 괜찮고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싱글몰트 위스키는 모두 가격대가 10만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구성을 했고요. 버번 같은 경우도 가격대가 괜찮고 대형 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진빔 하나 드셔보시고 괜찮다면 메이커스 마크와 버팔로 트레이스, 와일드 터키를 한번 다 사셔서 이 비교 시험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스키를 드시면서 취향을 찾아갈 때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비교 시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씩 따로 드셔보시기보다는 두 가지 위스키를 한 잔씩 따라 놓고 번갈아서 드시면서 각각 위스키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찾아보시고 그 중에 나랑 더 잘 맞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씩 알아가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고요. 위스키는 어느 날 맛이 없다가 어느 날 또 맛있고 또 맛있던 위스키가
어느 날 맛이 좀 별로일 수도 있고 개인의 컨디션과 그날의 기분에 따라 많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시간을 두고 드셔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세상에 맛없는 위스키는 없으니까요. 여러 가지 위스키를 하나씩 접해가면 아주 재밌게 위스키 생활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다음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위스키 생활 되세요.